천안 문제, 부산 민심 문제 이것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부산 민심 특히 이제 2026년 올해 새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있는데 뭐 서울, 뭐 경기 여러 지역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부산 많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 중에 부산시장 선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부산시장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탈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이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탈환이란 표현보다는 첫 도전 이런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한번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6개월 만에 2025년 말에 해양수산부 개청식을 하면서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부산이 중요하다. 그렇네요. 부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걸 결실로 이뤄냈고 네. 또 심지어 이제 부산 동구 수정동의 수정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는 사실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멸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요? 시장인데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전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가서 아무래도 시장 장을 보거나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상인들이 굉장히 그 활력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횟집에서도 공무원들의 맞춤형 점심 초밥 메뉴를 만들겠다. 그게 사실 시장 상권 자체가 완전히 살아난 거거든요. 그게 눈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이제 변화가 생겨서 부산시장의 후보군 중에 좋은 후보가 있다면 부산시장을 다시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북극항로 개척위원회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해양수도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을 흔히 말하는 비수도권 활성화의 최첨병으로 네. 생각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탈환 충분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장 그 선거 결과 뭐 중요하지만 네. 부산시장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부울경 전체에 네.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그 선거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지금 뭐 본인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지방시대위원장인 김경수 위원장은 누가 봐도 경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지사는 소위 말하는 후보 네. 아주 좋은 후보는 이미 한 명이 있다. 아직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후보군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 또 다른 좋은 후보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듣기로는 전임 송철호 시장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뭐 이선호 자치발전 비서관이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데 그분도 준비한다는 얘기 좀 들었고 네. 또 이제 김상욱 의원도 그래요.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요. 맞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새로운 바람을 위해서는 뭐 김상욱 의원 같은 파격적인 카드가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가운데 있는 울산, 부산, 경남으로 이어진다면 이 가운데 있는 부산의 후보 네.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원래 가장 강력한 후보였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네. 지금 하마평이 수사... 가장 유력하게 올랐었는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잠깐 멈춰진 상태예요. 네. 저는 결백을 증명받고 출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결백을 증명받고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출마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네, 제 의견이죠. 바람. 근데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예측 생각도 좀 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의 인품이나 걸어온 길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 통일교에서 뭐 특정 시계 이야기 2점이 나왔잖아요. 받았다 또는 뭐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일단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 대부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높아요. 왜냐하면 정치권이 워낙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 되기도 했는데 적어도 전재수 의원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 만나보신 분들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거든요. 저 역시 2016년에 같이 부산에서 출마했었던 출마의 동지이자 선배입니다. 그런 분이 주변의 평판과 소문, 세평 이런 걸 아무리 종합해봐도 그런 걸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던져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받지 않았다라는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준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안 받았다라고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특별본부를 설치하더라도 빠르리 조사를 끝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재수 전 장관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이전에 이미 말했었던 정교 분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조사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저는 전재수 장관을 무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억울함과 누명을 벗고 다시금 부산시장 후보로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시장 전재수 전 장관도 후보군에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고요. 우리 오찬석 이사장은 혹시 부산시장 출마 생각 이런 아니 뭐 것도? 다른 지역구까지 망가뜨리려면 뭐 뭐든 못하겠습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치도 않습니다. 예. 그래요? 전 정치인은 아니죠. 예, 이제 네. 앞으로 정치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에이, 절대 없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뒤에서 돕고 싶습니다. 뒤에서 예. 돕겠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부산 이 민심, 아까 이제 해수부 이전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산 민심이 예전 그 전 정권의 그 전 정권의 상황보다는 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2016년에는 김영춘 당시 시당위원장께서 3분의 1만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으로 총선을 치렀고 저는 낙선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 5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궐선거가 한 자리 열리면서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6석이 됐어요. 네, 3분의 1을 달성한 거죠. 근데 2020년에는 3석으로 줄어들었고요. 의석수가 2024년 총선에는 1석으로 그렇네요.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 평균 득표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도 뭐 38, 39, 막 38, 이번엔 40.14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이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신경 썼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시장을 당선시키면 우리 부산에 더 큰 혜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부산시장 후보를 잘 뽑으면 탈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인사가 오느냐. 근데 부산 사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사람 중에 누가 올 것이다라는 건데 혹시 예측하고 있는 인사?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장관 같은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출신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필드인 사람이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네. 부산 출신 인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부산 출신 인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물동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부산항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현재는 부산 중구 영도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조승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산 출신 인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이 퇴임하고 나서 지금 하마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전임 한 번 했었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게 오르고 있고, 근데 네. 김영춘 장관은 다시 정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군데로 전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영춘 장관은 이름은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없는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인호 전 의원이 있는데 최인호 의원은 최근에 허그 사장 맞아요. 내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역시나 이 어렵죠. 카드는 삭제가 된 거고요. 그럼 어허. 남아 있는 것이 부산의 국회의원을 한 번이나 해봤던 네. 재선의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이 좀 분류가 될 수 있고, 네. 나머지 부산 출신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적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오창석 역시 또 다른 뭐 부처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오창석 이사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니다. 중에 예.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박재호 의원 정도 말고는 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해양수산부 내에서
또 내부 승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부산 물동량이라든지 부산 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담당자,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부산 출신이라 해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산 출신 인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배 서울 국회의원도 부산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현희 의원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지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인 이혜훈 장관도 부산 출신이에요. 맞아요. 부산 태어나서 마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죠. 대부분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셨기 때문에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진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지역에 부산에 출마했었던 사람 여러분 바로 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 정책의 막내 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빨리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수산부와 부산의 과제는 이제 북극 항로의 최전선을 다룰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적임자 북극 항로에 대해서 유능해야 되고요. 해양수산부를 부산에서 이제 열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 요런 사람들 또 가덕 신공항 이후에 또 이제 부산의 미래의 청사지를 잘 그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와야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냥 평범한 부처, 모든 부처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 잘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혜훈 이 장관 후보자 인선 이후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제 보수 쪽에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자들이 조경태 의원을 막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조경태 의원한테 낙선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농담이고. 농담이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업무 평가가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진짜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지지해야죠.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건 나의 개인적인 상황인 거고 이제는 국가를 볼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볼 때입니다. 근데 제가 통합을 이제 위해서. 싫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전 개인적 감정이 하나도 없고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싫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부산 사하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경태 의원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전 사흘에 조경태 의원과 맞붙었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였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사흘을 지켜왔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그런 감정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감정도 있다라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는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보다는 시장 선거에 더 매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김세연 전 의원 얘기도 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쪽 인사를 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수에 누가 있냐 했더니 부산 의원이었던 김세연 의원도 있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 금정구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황태자 선친부터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금정구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김진재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동일고무벨트라는 큰 회사를 이제 물려받아서 회사도 하고 있고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었는데 2020년에 굉장히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 때도 적어도 정확히는 국민의힘 이전 정당까지만 있었지만 국민의힘 계열로 본다면 당내 소장파로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수락 의사를 밝힌다라면 역시나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근데 카드는 아닐 것이다. 좀 슬픕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부산이 워낙 험지다 보니까 저같이 좀 모자란 애들은 거침없이 도전을 하는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손에 꼽아요. 손에 꼽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다음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우리 당내에서 누군가 탁 나오고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의 박지호 의원 말고는 후보군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넘어간 조경태, 정계 은퇴를 한 김세연까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적임자를 잘 찾아서 해양수산부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해수부 장관 인선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뭐 기초의원 선거 여러 이제 구청장 선거까지 다 있는데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선거구제를 택하기 때문에 뭐 1-가다 한 정당에서도 1-가다 많으면 다까지 나오고 그렇죠. 기호 2번 달고도 2가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사실 전국의 어떤 지역이라도 네. 양당이 선출돼요. 근데 그 위로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2018년에 민주당 부산시 의원이 47석 중에 41석이 민주당이 부산시 의원이 됐어요. 근데 엄청난 건데 다른 지역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2018년 분위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은요 2018년 이전까지 비례대표 시의원 이후에 지역구 시의원 단 한 명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역시 단 한 번도 구청장은 선출직으로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시장 후보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선거 때 불어들이는 바람 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붙어야 밑에 있는 구청장과 시의원 뭐 밑에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직급상 나누는 겁니다. 예. 구청장과 시의원까지도 더 많이 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왜 어떤 바람이 부르냐? 대통령이 일 잘하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해양수산부 같은 뚜렷한 결실이 있을 때는 바람이 부른다. 그럼 지금 현재 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상 이 바람이 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 바람은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하나의 더 키워드 좋은 부산시장 후보가 나와서 야 결합이 돼야 민주당 되는군요. 부산시장이 이번 될 것 같은데 하면 예. 야 그럼 구청장도 밀어주자. 시의원도 밀어주자. 비례대표 그렇게 찍을 때 야 되는군요. 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밀어주자. 이게 돼요. 오. 그래서 바람이라는 한 축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대통령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산시장 후보 선출하는 거 이게 마지막 남은 카드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후보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경선도 어떻게 치를지, 그게 또 흥행을 할지 이 과정을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6개월 이후 이제 부산 민심, 부산 시민들의 판단은 그래도 일 잘하고 있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다고 맞습니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예. 바람은 충분히 불 것이다. 예, 왜냐하면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네.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가덕 신공항 이렇게 표현 축이 좀 달랐지만 운을 떼고 이게 한 20년을 끌다 보니까 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저거 가져왔어? 그러니까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실제로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를 뜯어서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야 이거 돼? 이재명 진짜 해버리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갈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